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.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오래된 전통 개발자들이 아니 내부 전통 작동 방식도 모르고 AI한테 맡기면 디버깅도 못하고 이럴 텐데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냐. 네, 감사합니다. 네, AWS에서 테크 메디스를 일하고 있는 윤석철입니다. 저 첫 시간에는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테크 에반젤리스트, 기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, 개발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영문 AWS 뉴스 블로그에 한국인 최초로 리드 블로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영문 블로그 보시다가 제 이름 보시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.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커뮤니티 활동을 꽤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 13년 전에 이제 이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 처음에 이제 모임을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커뮤니티와 좀 더 친해지고 활동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사실 이제 첫 시간에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한참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이 생성형 AI 시대의 어떤 변화, 개발자들한테 크게 다가오고 있는 특히 최근에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전에는 이제 AI를 좀 어떤 그 같이 일하는 도구로 썼다면 지금은 AI한테 모든 걸 맡기는 개발조차도 그런 시대로 진화하고 있어요. 그걸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에이전트라는 건 사실 옛날에도 개발할 때 우리가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AI를 에이전트로 쓰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의 시스템들을 이 AI한테 맡겨서 추론이나 계획들 이런 것들을 AI가 자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사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는 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우리가 개발 도구를 써서 요구사항을 소스 코드로 구현해 가지고 그걸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이죠. 그죠?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고 사실 이 뒤에 숨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. 뭐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도구를 배우고 익히고 세팅하는 거,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좀 더 좋은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,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부터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맡길 수 있을까?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 뭐 1년 사이에 저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뭐 이제 주제가 막 엄청나게 떴죠.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뭐냐? 그냥 AI 에이전트, 코딩 에이전트한테 요구사항을 맡기고 프롬프트 던져놓으면 그냥 코드를 자기가 막 만들고 계속 그냥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AI한테 맡기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사실 사그라질 것 같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성능이 좋고 좋은 코드가 나오고 프로토타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실 AI 코딩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지금 뭐 클로이드 코드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게 있죠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.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오래된 전통 개발자들이 아니 내부 전통 작동 방식도 모르고 AI한테 맡기면 디버깅도 못하고 이럴 텐데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냐.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제가 C 코드를 배울 때 아니 어셈블리 코드도 모르고 그 밑에 그 바닥도 모르면서 C한테 어떻게 언어를 맡기냐 그랬고 2000년대에는 자바가 한참 뜰 때는 그 가베지 컬렉션이 이제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C로 메모리 컨트롤도 못하면서 자바한테 그런 걸 다 맡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2010년대에는 어떻게 스크립트 랭귀지로 백엔드 코드를 짜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0년의 어떤 경험을 따서 AI가 뱉어내는 코드 신뢰할 수 있냐? 이건 사실 신뢰의 문제거든요. 우리가 이 코드를 짜는 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항목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개발자, 개발 도구,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. 이것이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개발 도구에 대한 거예요.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바이브 코딩 관련한 개발 도구들. 사실 이제 지금은 코드를 짜서 코드를 생산을 시키는 바이브 코딩이 좀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그냥 코드 구현뿐만 아니라 이게 개발 전체 사이클, 기획부터 해서 요구사항 분석해서 배포까지 모든 사이클에 이게 확장 가능하냐. 그다음에 이 나오는 코드가 일관된 제어가 가능하냐. 코드가 그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코드 품질 문제, 그냥 프로타입이 아니라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느냐.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경향은 어떤 거냐면 이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스펙
driven develop. 그래서 스펙 기반 개발이라고 하는 거고, 이 바이브 코딩은 사실은 코드 구현하고 테스트 디버깅하는 그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,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사실 설계부터 해서 앱 배포, 유지 보수까지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사실 첫 번째 도구가 키로라고 하는, AWS에서 만들었는데 AWS 서비스 이름이 안 붙어 있는, AWS 키로가 아니라 그냥 키로예요. 이 키로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이 키로 이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첫 번째 바이브 모드와 스펙 모드가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브 모드로 쓰고 싶으면 바이브 모드로 쓰고, 스펙 모드로 쓰면 스펙 모드로 쓸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스펙 드리븐 디벨롭이라고 했잖아요. 스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스펙을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을 때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스펙을 미리 AI가 정의를 해줘요. 예. 여기 보면 뭐 태스크부터 리콰이먼트,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각 문서로 만들어줍니다. 이걸 가지고 기반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코드가 생산되는 코드에 일관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스펙을 AI가 만들어주고, 우리가 이 스펙을 계속 수정을 하면 AI가 계속 코드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. 두 번째는 뭐냐면 구현 환경도 우리가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펙, 그다음 개발 환경, 프롬프트, 그다음에 뭐 또 그 프레임워크, 그리고 뭐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뭐 코드 관련한 어떤 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게 세팅할 수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커서나 이런 데서 룰을 이제 설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되는 수동 작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API를 만들었으면 API 문서를 수정을 한다거나, 아니면 예를 들어 코드를 짰으면 코드의 테스트 코드를 뭐 짜야 된다, 유니코스 테스트 코드를 짜야 된다든가, 이런 수작업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 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. 내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생성하면 뭐 문서를 업데이트 한다든가, 아니면은 뭐 금방 얘기한 유닛 테스트를 한다든가 배포를 한다든가, 이런 작업들은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훅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MCP,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모델과 내 코드 외에 다른 컨텍스트,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외부에 있는 문서라든지 자바 문서라든지, 아니면 AWS API 문서라든지, 아니면 회사 내에 있는 사내 문서라든지, 이런 것들을 MCP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이렇게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획부터 해서 개발, 배포까지 모든 부분에 일관된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K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이 제목이 이제 개발자의 대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지막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, 이게 이제 아마 많은 궁금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개발자의 역할이 좀 바뀌고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개발 환경도 변하고 있고,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바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코드만 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코드 깎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코드 깎는 노인이 아니라, 이제는 좀 제품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요구사항을 잘 만들고 그걸 AI한테 잘 줄지,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뭐 화이트보딩이나 뭐 알고리즘 평가나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 하면, 앞으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드를 디버깅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제품에 녹일 수 있는지를 좀 갖는 역량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, 사실 두 번째 생각은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이 애플리케이션 다시 배포하는 일은 AI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학습하기에는 아주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키텍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아키텍트로 녹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AI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받을 부분이 많고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어려워요. 몰라요.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, 대부분 이런 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실험을 해보고, 그 다음에 현재 방법에 대해서도 한 2,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, 또 이제
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. 물론 뭐 최근에 보니까 그 맥스 그 플랜을 가지고 뭐 5억, 10억짜리 이렇게 토큰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그 향상되는 어떤 방법들을 좀 더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거는 사람 AI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. 다 모든 걸. 그래서 결국은 이 남는 시간들을 좀 더 사람과의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커뮤니티 데이도 사실 세션은 나중에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세션만 들으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 부스에 가서 지금 AI에 관련한 제품 많이 만드는 뭐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 커뮤니티 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